오늘은 6.1 지방선거에 광양시장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재 광양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출마의 변과, 광양시 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예비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사전 질문지를 제공하지 않고 진행자가 임의대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체 인터뷰 시간은 20분 이내로 예상하고 있어서 한 질문당 한 1분 30초 이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 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노코멘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민 유권자에게 인사 먼저 한번 하시죠. 광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재입니다. 저는 도의원 3선 12년 동안 광양시 제1선거구 광양읍 옥령면 봉강면을 지역구로 해서 12년 동안 우리 지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도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광양시를 위해서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양시장 예비 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국민톡톡TV 이동국 국장입니다. 이용재 예비 후보님이 광양시장이 되려고 하는 데는 그 특별한 어떤 동기라든지 어떤 그 본인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필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3선 도의원으로서 제가 건설 소방위원장도 했고 도의 의장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도의 인맥도 쌓았고 또 중앙정부의 인맥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광양시를 위해서 제가 시장이 되더라도 광양시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서비스든지 또 큰 광양을 이렇게 그리는데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광양시가 15만 인구를 넘어서 20만, 30만이 갈 수 있도록 제 그러한 지금까지 경험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의장을 12년 도의회에서 12년 동안 또 도행정을 봐왔었고 살림살이가 또 지방자치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토대로 한다면은 아마 시장이 된다면은 좀 그 큰 정치에 또 무난하게 잘 해나가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어차피 광양시장이 되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광양시 현안에 대한 걸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봤을 거고 또 고민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마 광양시가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은 현안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좀 개선해야 될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그런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일선에서의 그런 거는 제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권한이양을 하고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행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제왕적 시장이다, 지자체장이 너무 권한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견제 세력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문제점이 있다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 그러면 시장의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고 저는 큰 틀에서 어떤 중앙정부의 큰 사업을 따온다든지 또 예산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의 어떤 역량을 다 이렇게 쏟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지자체라는 거는 행정과 사업이 또 어떻게 보면 같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시장이 전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또 행정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또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인이 그렇다면 광양시장이 됐을 때 어떻게 꾸려나가야겠다는 발전의 그 청사진은 그려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약사항을 같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광양시가 사실은 좀 도시 형태가
이렇게 그 다른 데하고 집약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게 분산돼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권이다 그러죠 우리가. 광양읍, 옥령면, 본강면. 그리고 그다음에 중마권이라고 하고요. 예, 고략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중마, 금호권, 그 외에 옥곡, 진상, 진을라 이렇게 분산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집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번역별로 어떤 그 시민들 그 어떤 그런 편의나 시민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양읍권은 여기 도립미술관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400년이 넘은 유당공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천과 서천이 만나는 그런 그 합강 지역이 있습니다. 갈대밭이 그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그 문화예술타운을 그쪽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광양예술회관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예. 예, 우리 시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령 여건이 된다 하면 신축을 해서 그 일대를 문화예술타운으로 만든다 그러면 광양읍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문화예술적인다든지 시민의 휴식처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중마권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마동유원지 예, 거기에가 보면 그 활성화 어떤 그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네. 가기에는 음침합니다 좀. 예, 저녁에 가면 산책을 하면 다들 무섭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 보관은 덕진 아파트 앞으로 해갖고 그게가 길게 이렇게 그 산이 쭉 돼 있습니다. 그게 공원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걸 팽지공원화 시키면 그리고 거기다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가 공간을 갖다가 집어넣고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나와서 손잡고 예, 그 공원 호수를 보면서 예. 예, 차 한 잔도 마시고 예. 그런 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광양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광양 그 덕진 아파트 옆에 천주교 뒤쪽에 그가 공원으로 된 산이 있습니다. 그가. 예. 이제 옥곡 넘어가는 우측이죠. 예. 예, 거기를 예를 들면 팽지공원화 시키면 그런 공원 주차장을 크게 만든다 그러면 예, 그런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또 굉장히 그거가 밝아지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예, 금호동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금호동이 35년이 넘었습니다. 주택이 지금. 예. 예, 그런데 그 우리가 아파트가 대개 보면 40년, 50년 되면 이제는 아파트가 우리는 수명이 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이주 대책을 세워했는데 그 금호동이 그 산업단지입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거기다 계속 그 재개발도 할 수 없고 재건축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주를 해야 한다. 그 건너편에 광양과 중마 사이에 그 산이 제가 보니까 개발을 한다 그러면 아주 적지가 되고 예, 그리고 광양 중마동이 서로 연결성을 확보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가 굉장히 그 이제는 이제 떨어진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연담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로 발전한다. 예, 그런 생각을 예, 갖고 제가 광양시를 그런 식으로 예. 예, 연결성이 되는 서로 큰 도시를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예, 개발을 한다. 예. 이 다음 질문은 뭐 먼저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읽어주는 걸로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자체 우리 수장이 예. 제왕적 권한으로 시정을 이끌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지를 못하고 예. 이런 그 좀 독선적인 이런 예. 행정으로 해서 그 지자체장의 시정 운영 문제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있었고 불만들이 예.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풀어나겠다고 먼저 예. 말씀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중요한 거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뭐 상통하는 부분입니다만 결국은 시민과 소통을 하는 지방 정부가 결국은 제일 예.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그 소통하는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한 것들도 뭔가 좀 우리 그 수장이 그 예.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예. 좀 바꿔져야 되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또 보관으로 말씀해 보시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방자치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전에 뭐 그 시장님들도 잘 오셨겠지만 예.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예, 시민 그 신문고를 설치해서 예,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언제든지 거기에 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면 거기서 시에서 적극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팀을 꾸려서 대응을 하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또 그런 인허가에서 항상 불편하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원스톱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적극적으로 시민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예, 그런 행정을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생각과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놔도 이거 뭐 내가 대장인데 말 그대로 예, 예. 안 받아들이고 묵살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점들이 이런 이제 변화가 되면서 우리 또 지방정부도 좀 발전이 있고 정치 발전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상당히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공감을 많이 하는 시민들이 공감이 많이 하면서 꼭 질문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 우리 지역이 좁거든요. 인구 예. 15만에 뭐 그래 넓은 그렇죠. 광활한 지역은 아닌데 예. 이 서부 광양은 이미 그 공동화가 뭐 심화가 되고 있고 예. 또 이쪽에서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이런 그 예. 여론이 팽배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 균형 발전 측면에서라도 이게 예.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에 대한 보관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예.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그 신도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구도심, 원도심이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침체가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이제 학생도 없고, 예, 그 신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넘쳐나고 있고, 그렇죠.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광양도 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양읍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광양읍을 갖다 전체를 이렇게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불편한 거는 개선하고 또 좋은 거는 살려가고 이래야 되는데요. 예, 광양읍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그 이렇게 골목골목을 가면 골목들이 아직도 정비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빈집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빈집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이렇게 그 공원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예, 그 주차장화 이렇게 하는데 그 지주들한테 그 주인들한테 그에 대한 승낙을 얻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가져가라.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써라. 그러나 그 전에는 그 시에서 돈을 들여서 깨끗이 해서 정비를 하면 그 소공원도 탄생하고 또 그 어떤 주차장도 이렇게 확보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비도 하고 도로도 이제 그 골목길도 넓히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도심 안에 그 담장 같은 경우도 예, 벽화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그 꾸미고 하고요. 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 도심이 있는데 주변이 항상 개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단독 택지와 상업지를 좀 줄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시내 원도심에 와서 이렇게 상업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소비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그 택지 개발하면서 너무나 많은 단독 택지와 상업지를 남기다 보니까 거기에가 이제 그런 것들이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 그 원도심이 오히려 죽어푸는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순천이 신대지구 하면서 너무나 많은 상업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례 인왕동이 지금 굉장히 침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런 그걸 줄임으로써 해서 예, 그런 택지 개발을 할 때 예, 상업지와 예, 단독 택지 용지를 줄임으로써 해서 준주거지 그런 부분을 줄임으로써 해서 우리 원도심으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예, 그렇게 예, 해서 원도심을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뭐 우리 저 예비 후보자님들 시정에 대한 고민들하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할 말들이 많은 거 자꾸 말들이 많아지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뭐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죠.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질문해달라는 요청 사항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유난히 그 저 동서간 지역 갈등의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이런 그 여론도 있어요. 이 점이 결국은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 점에 대한 견해를 한 말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느 지역이든지 이제 자기 지역 출신을 이제 선호하고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도를 넘으면 결국은 그 시의 발전에 저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잘 이렇게 판단해서 그 훌륭한 그런 후보를 우리 선출직으로 선출하는 그런 시민 의식이 발동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다음 질문도 아까 미리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방 정부의 문제점들로 그 민선 선거에 따른 측근 보훈적 정치라고 해야 되나? 측근 정치를 배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을 만들면서 서로 시민들 간에도 위화감을 만들고 이런
그 폐단들이 있었어요. 뭐 꼭 우리 지역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이건 민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이용재 후보님이 얘기했던 대로 본인이 어떤 수장이 보관을 가지고 만약 시장이 된다면은 행정은 공무원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융화가 시민과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꾸려 나간다면 이건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은 그리고 그 전남도 의회에서 3선을 하시고 의장을 지내셨어요. 그 과정에서 뭐 의정 활동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게 있죠. 많은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전라남도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그 경전선 순천에서 광주 송정까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월 달인데 12월 초인데요. 그때 국회 예산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편성할 때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경전선의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그 탈락을 했어요. BC 분석에서 수익 비용 분석이다 그죠? BC 분석에서 일 이하가 나와가지고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용역비 재용역비를 확보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해찬 그 당시에 당 대표한테 부탁을 해도 안 해준다 그러고 뭐 그리고 그 광역 자치단체별로 그 이렇게 그 BC 분석에서 그 부분을 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냥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했는데 그걸 다른 데가 써야 되니까 이 1조가 넘는 이 경전선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갖고 저보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 광주시의 의장하고 둘이서 월요일날 올라가갖고 국회를 한 바퀴 돌아주라. 지도부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꼭 반영돼 이번에 좀 해주라고 해요. 자기들은 안 된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시의 의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광주시의 의장이 갑자기 뭐 어떻게 하냐. 자기 이미 그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다 취소하고 올라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를 이제 둘이서 광주에서 KTX 타고 올라가고 저는 순천에서 KTX를 타고 올라가고 국회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만나러 각 당에 전부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압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 당시에 민주당 그 지도부가 아니 광주 의장하고 광역 의장이 둘이가 전남하고 손을 잡고 올라왔는데 이걸 안 해주면 참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 그걸 반영이 됐어요. 예산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 김영록 지사 당시 하는 소리가 1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큰 틀에서의 이제 그 부분이고 이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LF 아울렛을 유치하는 거, 그 과정이 뭐 순천 지구에 그 롯데 쇼핑이 들어올란 걸 제가 그 광양 순천이 싸움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서 지어지려 하고 LF 아울렛이 우리 광양에 들어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쇼핑도 하나의 문화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럼요. 그래서 도립미술관을 또 유치했단지 우리 또 창의예술고 지금 창의예술중학교 예산이 확보돼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단지 또 섬진강 복합환송 휴게소 그 당시에 시에 저 부탁을 받고 제가 김천까지 갔습니다. 경북 김천까지. 그가 본사가 있거든요. 도로공사. 그래서 이강래 그 당시에 도로공사 사장이 저희 집안의 아재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또 부탁을 드리고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반영이 돼서 복합환송 휴게소가 된다는지. 본강에 또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 올라가는데 널찍이 지금 해갖고 시원해 안 해놨습니까? 도비로 갔다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항상 이야기가 후회 없이 하자.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에 큰 여러 가지 역중주의 역할들을 많이 하셨구만요. 지금 정치를 뭐 거의 중견 정치인이라고 볼 만큼 나이에 비해서 오래 했어요. 뭐 의장이나 시의회 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뭐 정치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고. 그때는 이제 정치인이라고 봐도 되는데 정치인인데. 정치인의 덕목과 기본적인 철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항상 그 정치인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이 중요하다. 우리 공약도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신이 그 믿음을 줘야죠. 시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일을 안 하면 정치인은 하지는 말아야 돼요. 자기 사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속을 지켜야 되고 정치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예, 그 부분을 제가 항상 신조로 삼고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큰 관문이 남았어요. 경선이라는 관문이 남아서 민주당에서 지금 세 사람이 경합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결과야 뭐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선 결과에 따라서 뭐 승복을 어떻게 해서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부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평생을 민주당만 해왔습니다.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제가 입당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동안에 한 번도 저는 뭐 탈당해 본 적도 없고 항상 그 민주당으로 남아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될 부분이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불편한 그런 게 지역 정치계에서 불편해서 이런 사례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공정원이 경선이 이루어진다는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아마 뭐 지역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뭐 잘 돼서 원만하고 뭐 서로가 공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에게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한 2년 이상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소상공인 그리고 또 1인 사업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가고 엔데믹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감기 수준 같이 이렇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코로나가 어떤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수그러들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그에 대한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극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제가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컴부도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컴부대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동 양육이 좋은 도시 했는데 이제는 저는 그게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하겠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청소년들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도시를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용재 광양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국민톡톡 TV